2028년 대입제도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줄여서 학종 때문에 다들 머리 아프시죠? 사실 학종이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막막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학종의 진짜 규칙이 뭔지 제가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대학 가려면 학종이 전부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생각이 사실 가장 큰 오해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바로 이 숫자, 23.7%.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전국 모든 대학에서 학종으로 학생을 뽑는 실제 비율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50% 넘고 이런 게 아니라 4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죠? 네, 맞아요. 학종이 입시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직 내신 성적 숫자만으로 평가하는 교과 전형도 있고 수능 점수로 가는 정시, 그리고 논술 전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종이 입시를 완전히 지배한다, 이 생각은 이제 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길은 여러 가지니까요. 자, 학종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 이제 알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학종은 준비할 서류가 엄청나게 많고 복잡하다는 생각이에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상황이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이제 대학에 내는 서류는 딱 하나.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 이거 하나뿐이에요. 자기소개서, 추천서, 다 없어졌습니다. 부담을 확 덜어내셔도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서류가 학교생활기록부 딱 하나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학들이 이 서류 한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다 볼까요?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정보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려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오른쪽, 대학이 보지 않는 것부터 볼까요? 우리가 그토록 신경 썼던 교내 수상 실적, 독서 기록, 자격증, 봉사활동, 이제는 다 평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럼 왼쪽, 대학이 보는 것은 뭘까요? 출결, 일부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성적표입니다. 핵심은 아주 심플해졌죠? 여기서부터가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종을 활동과 성적의 대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진짜 대결은 활동 대 성적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성적 대 성적, 그러니까 성적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시선의 싸움인 거죠. 바로 이 말에 핵심이 있습니다. 학종이라는 게 뭐 공부는 좀 못해도 활동만으로 대학 가는 그런 전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성적을 어떻게 다르게 평가하는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평가 방식을 한번 비교해보죠. 왼쪽의 정량평가, 즉 교과 전형은 아주 간단해요. 학교 배경 같은 거 안 보고 오직 숫자만 봅니다. 그래서 일반고 1.2등급이 명문자사고 1.4등급을 이기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 상위권 대학의 정성평가, 즉 학종은 정반대입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함께 본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명문고 1.4등급이 일반고 1.2등급을 이기는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자료들이 지적하는 학종의 현실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워낙 많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이제는 블라인드 처리된 서류만 보고도 지원자가 대략 어느 수준의 고등학교 출신인지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학생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이름 아래에 고등학교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이론이 실제 대학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평가 기준을 한번 해부해보죠. 연세대학교는 학종 평가에서 이 세 가지 역량을 본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주 균형 잡힌 평가처럼 보이죠.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역량이 정말 동등한 무게를 가질까요? 1대 1대 1일까요?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결과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진짜 영향력은 무려 90%가 학업 역량에서 나옵니다. 진로 역량이 약 9%,
공동체 역량은 사실상 1%로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결국 모든 건 다시 성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90%를 차지하는 학업 역량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주요 과목 성취도는 기본이고 성적이 오르는 추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의외로 기술과정 같은 과목이라도 심각하게 낮은 등급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어느 한 과목이라도 구멍이 나 있으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연세대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평가 요소들 뒤에 숨겨진 진실은 결국 어느 학교에서 받은 성적이냐라는 것.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로 그 정성평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친 학종에 대한 새로운 현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학종은 전체 입시의 23.7%에 불과합니다. 둘째, 준비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단 하나로 아주 단순해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상위권 대학의 학종은 결국 학교의 수준을 배경으로 한 성적평가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학종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학종의 진짜 모습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저 좋은 학교 출신을 골라내기 위한 장치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